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존에 1, 2편 안 들으실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열흘간 총 32억 달러 규모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강점을 가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도 운임 급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컨테이너선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몰동량이 감소하면서 발주가 침체됐으나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해운 호황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올해 109척에서 내년 187척으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가 소유하고 있죠. 김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대면 시대 에듀테크 톡톡 웅진 C급이 매출이 쑥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웅진 싱크빅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사용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웅진 싱크빅 4개년 매출액 보시죠. 2017년에 6,200억, 2020년 6,500억 예상됩니다. 4개년 영업기익 2017년 342억, 2020년 200억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AI 교육 핵심 특허 10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에듀테크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특허 기술이 적용된 AI 학습은 학계 논문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특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웅진 싱크빅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총이 3천억, 매출액 6,500억, 당기순이익 130억 정도 예상됩니다. 퍼 치고는 PER은 그래도 높네요. 10이 넘어가죠. 배당 수익률은 11%로 높았습니다. 정말 많은 배당을 줬었는데 올해에도 그만큼 배당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디펜스 5천억 규모의 자주도 하장비 사실상 수주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가 계속 뜨고 있네요. 네. 김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젠 그랩 고제가 붙는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시아 시장 성장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기존 강자가 있지만 DH와 우아한 형제들이 아시아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아시아 시장 인구가 많고 경쟁 승전율이 매우 높아 신사업이 자리 잡으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식 문화와 오토바이 문화가 발달한 것도 배달 시장이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김영기 기자가 취재했죠. 테슬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AO 아메리칸 온라인의 몰락을 얘기한 겁니다. 타임워너와 합병으로 축배를 올린 것도 잠시 아메리칸 온라인은 타임워너와 아메리칸 온라인 사이의 문화 차이로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고 기술 혁신까지 더뎌지자 아메리칸 온라인 2002년 광고 영업 매출은 1년 만에 40% 넘게 추락했고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때마침 닷컴 버블이 붕괴되며 아메리칸 온라인은 급격하게 쇠락해 2009년 타임워너에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후 구글 출신의 팀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로 영입하고 미디어 기업인 허핑턴 포스트를 인수하는 등 활로를 찾았지만 2015년 끝내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전에 팔리고 말았죠. 테슬라도 이런 말로를 겪게 될까요? 테슬라 주주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권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물 자료에 빅데이터 기술 접목, 분양 매매,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인인데요. 집토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집토스를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싸게 매물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집 찾는 거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에 온달 치시면요. 온라인 구매의 달인 볼 수 있습니다. 집 찾아주는 것도 도와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집토스는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수수료가 없다는 것에 집토스 서비스를 가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색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인과 입차인을 연결하는 과정을 효율화해
전국적인 매물망을 갖추는 것이 집토스의 목표인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매물 자료의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해 매물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또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친구 지팡 구해주다 창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집토스 창업자의 이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 출생자입니다. 2010년 숭실고 졸업하고요. 11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입학했고요. 13년 공인중개사 취득했습니다. 14년 창업경진대 대통령상 받고요. 15년 집토스 개업했습니다. 2016년부터 집토스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집토스는 공인중개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방하고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집토스는 원래부터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없는 직영 부동산 사업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 중개사들하고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와 갈등을 벌는 이유는요.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이 기존 중개업자들부터 큰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집토스는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도 아주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중개업소는요.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기 힘들고 본인이 육성한 공인중개사가 바로 옆 경쟁자가 될 수 있어 육성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수인력 육성이 안 되고 산업 발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이 부동산 중개업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이 같은 산업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이 대표는 시장에서 개인 플레이어로 떠돌던 공인중개사를 회사원으로 고용했고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 육성해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을 있냐면요. 13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25명이 매물팀이에요. 이 매물팀은요. 임대인 영업만 수집하고요. 매물 현장 관리, 사진 촬영 3개 부분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혁신 이루어주세요. 투자에 관한 아티클인데요. 투자의 창, 유동성 장치가 끝난 후를 대비하자.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기업으로서는 또 다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유동성을 관리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IT 플랫폼을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내년에는 기업 운영을 위해 더욱 많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네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하락할까요? 강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이 렌터카 품은 K카 몸값 올리기 시도한다고 합니다. K카는 렌터카 업체인데요. 중고차 매매 업체죠. 근데 렌터카까지 엎치면서 몸값 올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합병을 통해 시너지 이상의 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행컴퓨터는 사모펀드인데요. 지난 28년 K카를 인수한 후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실제 두 회사가 합병하면 K카의 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하죠. 64%가량 개선됩니다. 상업자 영업이익은 기업 매각 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K카의 지난해 상각전 영업이익은 427억 원, 조이 렌터카는 276억 원입니다. 합병 후 상각전 영업이익은 703억 원이 되니까요.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노무라증권 LG전자 20만 원 간다고 합니다. 네, LG전자 정말 이렇게 좋게 보나요? 노무라증권 일본의 증권회사죠. LG전자의 숨겨진 가치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는데요.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이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휴대폰, LG 디스플레이 등 손실 발생 사업 또는 자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VS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 LG전자의 VS 사업 가치를 5조 2천억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너도 나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토종 소부장 중소기업이 일본의 특허 공격에 발목 잡혔다고 합니다. 계속 특허 얘기 나오죠. 특허를 가진 자가 미래를 점령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W 스코프의 특허법원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도 다소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 최종 패소하더라도 판매 금지 여부나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소송당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점점 많아지겠죠. 이태규 기자가 취재합니다. 디지털 전환 성복에 선 국민은행 사업기술 이력 협업조치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요, 금융 플랫폼 기업의 대전환을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국민은행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기획을 담당하는 직원과 정보기술 전문 이력이 함께 근무하는 플랫폼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기획과 개발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DevOps 방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DevOps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디벨롭먼트와 운영,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연계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인데요. 이 중 상품 서비스 혁신을 지향하는 비즈 플랫폼은 은행 내 8개 사업그룹에 설치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디지털 금융 그룹이라는 단위 조직 중심으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 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은행 내 한 부서에만 전담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AI도 정말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AI, 디지털 어느 은행이 앞서갈까요? 빛난새 기자가 취했습니다. 빅테크, 금융 문턱 낮춰 소상공인의 숨통, 지배력 커지면서 금융 안정성 흔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빅테크 주요 금융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존은 아마존페이, 아마존 랜딩, 간편 결제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파이낸셜은요, 알리페이, 마이뱅크, 위어바오, 간편 결제 송금, 예금 대출, 자산 운용까지 하고 있고요. 그랩파이낸셜은요, 그랩페이, 그랩파이낸스, 오토 인베스트먼트, 디지털 결제, 소액 대출 보험, 소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요, 네이버 페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간편 결제 송금 대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BIS 보고에 따르면요, 이 같은 데이터 기반 대출은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담보력이 없어 전통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취약한 기존 대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 산업의 전망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담보대출을 내주는 은행도 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빅테크는 차주의 경쟁력이 데이터로 증명된다면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김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너진 돈의 장벽. 예, 신금융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돈의 장벽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경우 핀테크 부문 성장이 1년간 전체 사업 분야에서 가장 월등합니다. 네이버의 핀테크 영업이익은 올 3분기 1,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급증했고요. 핀테크의 수익 비중도 같은 기간 9%에서 12%까지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 등 계열사가 나뉜 카카오 역시 기존 금융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금융회사가 되는 게 아닌지 보이네요. 네,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사를 읽어드렸으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내일 다시 찾아올 거고요. 네,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유튜브에서 알파군의 경제 뉴스 치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